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 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과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한 이후에 국내 양 지수도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로 인해 중국의 봉쇄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중국 그리고 홍콩 증시가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상하이 지수가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3,200선 공개가 됐고 현재는 2.25%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밀리면서 2,617선, 코스닥은 867선까지 다시 한번 개장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데요. 중국의 봉쇄 조치가 공급망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 만큼 시장의 우려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FOMC를 앞둔 경계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1% 이상까지 오른 점도 오늘 또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이러한 이슈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늘은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와 전략들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의 포커스가 전쟁에서 금리 인상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점은 다행인데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오늘도 또 외국인의 매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 중국 이슈도 또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한동안은 불확실성이 계속 있을 거니까 네. 오늘도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좀 장 마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쟁 우려감 관련주들 강세 보이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완전 바뀐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이 러시아 관련주들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저가 매수를 공략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색깔에 맞춰가지고 입는 옷에 맞춰가지고 조금 스타일대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 디폴트가 임박함에 이제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이 또 확대가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우려감을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조금씩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1,2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부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유예 기간이 있어요.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유예 기간 30일간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고 시장 낙폭이 한 번에 크게 오기보다는 꾸준히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경각심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전에 이제 홍콩이 아니라 헝다그룹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디폴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유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천천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거래대금 역시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한 번에 폭발적으로 터져주면서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같은 이제 소외된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해서 낙폭이 조금씩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FOMC 경계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빅스텝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금리 인상을 한 번에 0.5%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전쟁 우려감 그리고 뭐 디폴트 우려감 때문에 좀 이 우려감 자체는 좀 해소가 된 상황이니까 좀 한번 이번 결과 같이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0.5%를 인상하기보단 0.25%를 인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0.5% 빅스텝으로 이렇게 인상이 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2,600포인트가 좀 무너질 수 있는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좀 경각심 가지고서 이 FOMC 결과는 꼭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또 러시아의 디폴트 이 여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이 이 이자 지급일입니다. 내일도 어떤 이슈들이 나오게 될지 확인해 보시고 또 FOMC 결과 또 많은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이슈인데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이미 시장에 좀 선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에서도 시장이 충분히 예상한 부분 안에서만 결과가 나오면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다시 한번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요인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제시해드렸던 오늘 확인해볼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제시를 해드렸던 DY 파워입니다. 자, DY 파워 좀 200일선을 좀 돌파를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일단 DY 파워 제가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네. 그냥 확인차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눌림목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 제가 강의 자료까지 해가지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다 다 공유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은 차트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평선들을 계속해서 뚫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해준 상황이거든요. 장기 이평선 돌파가 나온 만큼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추세까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틀간 좀 음봉이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음봉이 나온 이유는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상황이고 또 중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은 현재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들어온 수급 역시 이탈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유하고 계신다 또는 이 종목 괜찮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매수 전략 좀 분할 매수 전략 세워가시는 것도 좋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Y 파워 중간 점검 차원에서 오늘 리뷰를 확인해 봤는데요. 충분히 또 보유 가능한 종목이고 지금도 이제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DY 파워 점검을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오늘장 핫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섹터를 좀 정리해 보자면 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항공주들 움직이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정책 관련주들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정책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의 주요 재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떤 섹터를 확인해 볼까요? 일단 오늘 확인해 볼 섹터는 원자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책주에 네.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정책주 흐름 어땠죠?
계속하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좋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정책 네네. 우려감들이 좀 정책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조금 죽어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숨 돌리는 좀 그런 타이밍이 왔다.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정책 관련해 가지고 정책주들 좋은 흐름 보일 때마다 이런 양상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뉴스가 다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 기간 조정 그리고 좀 이평선을 좁히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간에 그런 국면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책 수혜주 해가지고 건설 그리고 원자력 해가지고 이 두 개 섹터가 제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원자력 섹터 앞으로도 근데 지금 당장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좀 지속적으로 좋은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100불 이상에서 유가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전에 관련된 투자 기대감이 글로벌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지금 정책주 사이클이 좀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제재 역시 좀 이제 최근 들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제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에 대한 이 파워가 좀 더 세진 상황입니다. 기존의 원전 수출 이슈가 나오면은 경쟁 대상으로 항상 러시아가 있었는데 그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원전 수출 기대감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 이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니까 앞으로 이 원자력 관련 뉴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보시면서 매수 타점 또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슬슬 좀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원자력 관련주의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단기적인 정책 기대감이 좀 줄어들고 매물이 나오더라도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 원자력 관련주 내에서도 오늘 또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이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또 고점에 있는 종목이 있고 아직은 좀 중간 부분에 있는 종목도 있는데 종목별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학의 시기가 어느 정도는 오지 않았나. 네. 특히 지금 이게 시장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게 중소형주 장세, 순환매가 네. 계속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강한 시장인데 이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이 안에서 등락폭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만약에 이 사이클이 중소형주에서 다른 사이클로 또 이동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소형주들 이제 하락폭이 키워졌을 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오늘자에는 이제 서전기전 같은 종목들이 좋은 좀 대장주 잡아주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 협력업체 한수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원전 수출을 진행을 했을 때 한수원과 직접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 좀 매출 비중이 그 부분에서 높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또다시 대장주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장주 잡는 이제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최고 등급인 이제 Q클래스 인증을 좀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등급을 좀 좋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실수혜를 조금씩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공기압 주기 부분에서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항상 테마주에서 발생하는 좋은 종목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야 1위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보실 때 1위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은 전부 다 리스트업을 조금 해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슈 섹터로 이렇게 제가 보성파워텍, 서전기전, 한신기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사실상 실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기업들이 제일 많은 수혜를 받아가겠죠.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 역시 계속해서 눈여겨보셔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 오늘장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또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대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충분히 수혜가 예상되고 또 중장기적으로 전망 괜찮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중소형주니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급등할 땐 좀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급등할 때 수익 전략을 좀 세워가지고 좀 수익을 챙겨가고 네. 또 조정이 결국에는 나와요. 뭐 주식이란 게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매수 타점 제가 항상 오픈 채팅방에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그거에 맞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술적 분석 조금 배워 가셔가지고 이제 매수 타점 잘 공략을 또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원자력 관련주 긍정적인 전망. 하지만 이렇게 좀 몸집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좀 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 1월 국내 원자력 발전량이 전년과 대비해서 15%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또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함께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원자력 관련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또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찍고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내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달콤 살벌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대우쌤, 종목은 한컴 MDS이고요. 비중 15%의 매수가는 21,700원. 꼭 좀 봐주세요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한컴 MDS는 싸이월드나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11월 중순, 작년 11월 중순쯤에 고점 39,900원을 찍고 나서 한 4달가량 좀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6,6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1,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다시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추가적인 네. 하락에 대한 염려는 많이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로 움직임을 굉장히 좋게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 들어서 다른 이슈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매각 관련된 뉴스인데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M&A, 그러니까 매각,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에 좀 주목을 하자. 2022년도 1년 내내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니까 그 뉴스를 좀 유심히 체크를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싸이월드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테마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 한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리에서 좀 추가 하락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일단 그래도 지지라인이 탄탄한 구간까지 다 내려와 준 상황이에요.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황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나왔죠, 주봉이. 정배열로 추세 전환 나왔고 지금 현재 16,600원 현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은 이전에 이제 테마 발생하기 전에 기업 가치대로 올라왔던 주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이면은 크게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현 120선 좀 지지를 받고서 반등이 나와주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일봉 차트는 좀 안 좋게 보입니다. 좀 최근 들어가지고 추세 전환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한 차례씩 그 윗꼬리가 나왔던 구간이 21,700원 구간이에요.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거래 대금이 발생했던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 대금 많이 실리지 않더라도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평단이 21,7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비중 조절을 10%까지는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와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제 어느 기업에서 인수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성이 좀 더 달라지긴 하겠지만 파워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기업에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21,700원 이상으로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1,700원 근처에서 좀 반등이 나오거나 본정권 오시면 비중 조절부터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는 좀 이평선 돌파해가지고 단기 추세가 전환이 돼야 돼요. 지금 단기 이평선 보시면은 5일선, 11선, 21선 다 꺾여 있거든요. 21선 위쪽으로 조금 주가가 안착하는 상황에서 이제 추세 전환 나올 수 있으니까 이평선까지 보시면서 이제 전환 나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 좀 반등 가능성 있는 가격대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렸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양정빈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세종 메디칼 매수가 5,500원에 비중 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세종메디칼은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종메디칼은 현재 2.6% 상승을 하면서 5,14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가 5,500원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때 매도를 못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세종메디칼 이분은 그래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 굉장히 긍정적인 타이밍에 매수 타점 잡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5,500원 고점에서 좀 잡으신 거는 최근 거래 대금 봤을 때, 최근 차트 봤을 때 고점인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번 매수 포지션, 매수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 잡으신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늘도 그랬고 이제 이번 주 중 쭉 흐름을 보면은 이 암학회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또 우리나라 현재 코로나 확진자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한 차례씩 또 튀어오를 그 환경들은 조성이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5,500원 부분이면 좀 손실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폭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단기 추세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주려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21선 위쪽으로 그래도 안착을 해준 모습이거든요. 차트 보시면은 이제 막 올라타가지고 거래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가 한두 개만 발생을 해주더라도 긍정적인 뉴스 한두 개만 나와주더라도 충분히 이전 62평선, 122평선 지금 모여 있는데 이 구간 돌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좀 꺾여 있는 차트였어요. 기존에 좀 꺾여 있는 차트였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세우는 전략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의 비중 확대를 하기보다는 이제 4,300원 부근 이전 저점이거든요. 이전 저점 부근에서 좀 가깝게 4,300원, 4,000원대까지 좀 내려오게 되면은 비중 한번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 4,300원 이탈되면 손절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오버슈팅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 가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종메디칼 가격 전략 잡아드렸고요. 다음은 김효진 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매수가 51만 1,000원에 비중 50%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삼성 SDI도 100만 원 선을 거의 바라보았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50만 원도 무너지면서 현재 48만 5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다 좋지가 않죠.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원가 부담 우려가 굉장히 또 큰 상황인데 자, 어제도 또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 오늘은 양봉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중이 좀 크시네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중 조절 먼저 좀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네. 지금 주가가 그래도 바닥권에서부터 좀 모아가자라는 생각으로 한 번에 좀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모아가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한 번에 바닥이다 해서 확신이 들어서 들어가자. 사신 것 네. 같은데 일단 좀 비중만 빼면은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번 주에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죠. 이제 XEV 트렌드 코리아라는 전기차 행사와 함께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삼성 SDI 같은 경우 굉장히 규모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박람회 전시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하는데 이번 주에도 가서 확인을 할 건데 이제 가서 좀 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의 뭐 그 규모라든가 지금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내가 인생 역전을 위해서 저가 매수를 한번 도전을 해봤다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종목도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서 충분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차트 좀 보도록 하면은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과거에 움직였던 자리까지 다 내려왔어요. 물론 122평선까지 이제 주봉상으로 122평선까지 뚫린 거는 조금 안타까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전에 대량 거래량 막 실리면서 올라갔던 시점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평가를 받았을 때 올라갔던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이제는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론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니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 가격 정가도 하게 됩니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을 쓸 걸 알기 때문에 가격 정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 가격 정가를 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배터리 이제 수익성도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 좀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51만 원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거예요. 나와줄 것 같이 보이는데 나와준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은 조금 하자. 결국에 주식시장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도 저기 횡령 나와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잖아요. 결국에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들을 꼭 생각을 하고 비중 조절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매수가라는 좀 긍정적인 분석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멋쩍은 튜브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플레이위드 매수가 11,450원에 비중 10%인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플레이위드 어제 좀 한번 상승 흐름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신작 NFT 게임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15%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11,3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랑 거의 비슷한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NFT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 지금 저가 매수 공략하기 좋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좀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에서 많이 그렇게 주목을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 중에 하나라서 1,0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런 기업들의 장단점이 있죠. 지금 중소형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 한 차례 크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이전 고점까지 튀어오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가지고 단기 추세까지 전환한 모습이에요. 지금 차트 보면 어제자 좀 반등 나와주면서 장기 이평선 돌파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 다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승 흐름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현재 그래도 매수가랑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매수가 부근에서 뭐 지금 고민을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게임 관련된 이슈, NFT 관련된 이슈가 다시 나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특히나 NFT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021년도 가장 뜨거운 테마였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에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진행할 때 어디다 투자를 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자에도 이제 대기업 중에 한 기업이 어딘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네. NFT 관련해서 또 LG생활건강이네요. 네, LG생건에서 NFT 관련 투자를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네네. 이 외에도 대기업들 지속적으로 NFT 관련 투자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기 때문에 모든 경영진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테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은 현 구간에서
이전 저점, 즉 9,100원까지는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전 저점까지 열어두시고 만약에 지금 비중 10%인데 좀 떨어진다. 10,000원, 라운드 피격 0000으로 끝나는 이 10,000원 가격대 근처까지 온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 전략 조금은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00원 구간 뚫렸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올 때 추가 매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 13,000원 부근 가장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에요. 이전에 고점 대량 거래량 발생하면서 만들어준 구간이기 때문에 13,500원 부근에서 14,000원 사이 정도까지 이제 슈팅이 나와주게 되면은 좀 분할 매도 전략 세워가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서 좀 가격 메리트 생긴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고요. 10,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들어볼 시간인데요.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김대호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에 좀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키메스 2022 행사가 개최가 되었죠.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행사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키메스 2022 행사를 다녀오면서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미용기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미용기기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을 보시면은 과거부터 해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규모를 보시면은 2025년도 기준으로 220억 달러 정도 지금 규모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성장폭이 꾸준한 그리고 관심도가 점점 많아지는 이 미용기기 시장 한번 주목을 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미용기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뭐 화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화장을 하기 전에 자신의 피부 먼저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피부를 볼 때 이 미용기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성장성도 꾸준하지만 지금 당장의 모멘텀도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또 보시면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슈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프랑스도 마스크를 벗는다, 방역 팩스도 폐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공약을 세우기까지 했는데요.
앞으로 이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 이제 슬슬 다시 또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최근 들어서 또한 다른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냐? 한알령 관련된 이슈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전으로 쭉 돌아가 봐가지고 예전에 한국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상영이 되기 시작하고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화장품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 주목을 받고 의류 미용기기들까지 같이 수혜를 받았었는데 현재 중국에서 이 상황이 어떠한가? 주요 플랫폼 세 곳에서 이제 중국의 핵심적인 플랫폼들이 있어요. 세 곳에서 일제히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알령 해제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겠죠. 이뿐만 아니라 의료 미용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드라마들을 보면은 의료기기, 미용기기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스닥터라든가 뭐 내과 박원장 같은 이런 드라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PPL 리스트를 쭉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막 시작한 그런 스타트업 투자기기 또는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은 투자기기 회사들이 PPL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은 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키메스 2022 행사를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면은 굉장히 규모가 컸었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규모가 컸던 것 같은데 매년마다 진행이 되는 행사인데 가서 보시면은 어떤 걸 볼 수 있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기도 기기지만 엄청난 바이어들이 몰려온다는 뜻이겠죠. 이번에 약 5만 명 정도의 바이어가 참석한 행사인데 38개국에서 1,258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2,200개 정도의 부스가 운영이 되었다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용기기 관련된 행사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 행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이어들이 뭐 이야기를 하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품 홍보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의료 미용기기에서 클래시스라든가 루트로닉, 하이로닉 같은 기업들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번 행사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해외로 좀 수출되는 제품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4%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도 해외 수출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산업 성장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가 굉장히 흥행도가 좋았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3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성장성 인정받는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의료미용기기 기업들의 좀 이 시가총액 그리고 매출 이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시스 모두가 아는 의료미용기기 회사죠. 시가총액이 1조 3,500억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매출액이 얼마? 1,000억밖에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517억의 영업이익이 나와주고 있고 순이익이 429억이 나와주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도 볼까요? 루트로닉 지금 6,250억인데 매출액이 1,000억대 중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뭐 2, 300억 수준으로 굉장히 낮죠. 하이로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자 지금 장중에 약 10% 정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뭐 다른 이슈 이제 뭐 탈모 관련된 이슈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좀 더 올라가긴 했는데 보시면 매출액이 200억, 영업이익 순이익도 100억이 안 되는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은 동종 섹터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으면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나중에 받게 되면 재평가를 받게 됐을 때 이런 주변 다른 기업들과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저평가 또는 신규 스타트업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한 차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자면 리오프닝 수혜, 한알령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의료 미용기기 섹터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최대 규모의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해외 좀 매출 다각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와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아요. 저평가 성장주에 좀 우호적인 시장의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 있다. 저평가주들을 좀 과대 낙폭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와 있으니까 이 미용기기 시장 좀 앞으로 우리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종목은 제가 자리에 가가지고 좀 더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제가 어제도 이렇게 하나 강의 자료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파일 공유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좀 핵심적인 내용들,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 종목에 관련된 내용들, 좋은 내용들 있으면은 공유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올해 30%대의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 같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또 현재로서는 대장주나 1등 기업들이 유명은 하지만 점점 시장이 확장이 되면 2, 3등 기업들의 선호도나 인지도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지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루다라는 종목인데요. 네. 혹시 이제 최근 들어서 미용기기 사용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없긴 합니다. 아, 관심이 그러세요? 많은데 찾아봐요. 찾아보기만 네, 하시는군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이런 미용기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인가 체크를 해보면은 루트로닉 제품이라든가 클래시스 제품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루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같은 사업 부분에서 좀 행로를 정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이루다라는 기업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많이 이야기가 많았던 종목이에요. 분쟁, 이제 특허권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네. 기술력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 가지고 그런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됐고 다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 성장성 이제 매출이 다각화됨에 따라 가지고 점점 이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영업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이루다라는 기업이 미국향 그리고 유럽향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바디 제품 그리고 페이스 제품 해가지고 나눠지는데 바디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페이스 시장 그러니까 얼굴 미용 기기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RF 의료기 그리고 하이프 의료기라고 해요. 좀 단어가 어려운데 네. 어쨌든 이런 의료기기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때 클래시스의 영업이익률이 약 5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제품군들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다각화가 되면 될수록 이 영업이익률 역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이루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또 이야기 중에 이제 특허권 관련해서 소송 같은 경우는 인모드라는 기업과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인모드사와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 약 40만 달러 정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을 하고서 소송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 외에도 국내 기업들과 다른 소송도 있었는데 이제 승소를 했고요. 이런 어쨌든 간에 리스크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당분간의 기간 동안은 이런 특허 관련된 이슈, 소송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무상증자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무상증자는 어떤 기업들이 진행을 하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의 안정성이 있는 기업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쟁사들을 쭉 체크를 하면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하이로닉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보다 현재 이루다라는 기업이 재물을 보시면 좀 더 매출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매출도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업계 평판 자체가 조금 더 위쪽에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1년도 이제 실적을 체크를 하면은 매출액 300억 정도에 영업이익 4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가 이하에서 좀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좋은 상황이지 않나. 기존의 장기 이평선들을 아래다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세워가기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대량 거래량도 발생을 해줬습니다. 대량 거래량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 매집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뉴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환경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윗골이 이제 나왔을 당시에 좀 짧게 일단 1차적으로는 타이트하게 7,000원 부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4,600원 구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손절가까지 좀 많이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가격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분할 접근하셔가지고 모아가시면 좋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이루다였습니다. 이 미용 의료기기가 굉장히 고마진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해외 수출이 굉장히 또 증가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허 분쟁 리스크도 해소가 됐다. 이 세 가지 포인트 강조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가 1차로 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모두 확인해 봤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종목과 또 시황 정보들 전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황과 또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중국의 선전 경제 봉쇄가 일어나면서 뉴욕 증시의 압박 속에 우리 증시도 지금 장중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0시 구간으로 저점이 형성한 뒤에 다시 한번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5% 내림세 속에 2,631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그나마 코스닥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지금은 다시 좀 양전해 내는 모습 0.14% 상승하면서 87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를 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환차손에 대한 압박감을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벌써 오전장에만 3,572억 원 지금 매물을 출해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뚜렷한 스탠스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550억 원의 소폭의 지금 매도세.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은 4천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함께 살펴보시죠. 요즘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같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만 홀로 사고 있는 그런 시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로써 지금 외국인들 8거래일째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기록적인 매도세가 나온 뒤로는 그나마 좀 매도세를 줄여내긴 했지만 지금은 37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함께 따라서 3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탈모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안철수 위원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이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이 이제는 지켜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시장 반짝 또 탈모 관련주들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벌써 TS 트릴리온은요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1,065원에 머물고 있고요. 이와 함께 JW 신약이나 위더스 제약까지 탈모 관련주 쪽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공 관련주들 살펴보시죠.
최근에 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키워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리고 유가 흐름과 함께 동행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국제 유가가 간밤에 좀 급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00 아래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크게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100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항공주의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계속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은 항공 여행주 쪽에 계속해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6%, TA항공도 함께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CC와 함께 역시 대형 항공주까지 오늘 2에서 6%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은행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특징적이었던 게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점이죠. 10년물이 2.1%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거의 상단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SK증권 쪽에서 디폴트 관련해서 은행주에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세 돋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 내에서 HLB가 5%, 그리고 알테오젠이 4%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